안녕하세요. 마야 기초 수업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 메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메뉴 중에 모델링 메뉴를 선택하여 주시고 단축키는 F2가 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는 메쉬에서 에딧 메쉬, 메쉬 툴 이렇게 쭉 있고요. 주로 메쉬 디스플레이까지 사용하도록 합니다. 메뉴를 설명하기 앞서 폴리곤의 구성에 대하여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포트리스 대포를 만들 때 보았던 것처럼 폴리곤은 버텍스라는 점과 점을 잇는 엣지 그리고 버텍스 3개가 연결되었을 때부터 생성되는 면인 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델링을 할 때는 이 세 구성 요소를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모델링 메뉴에 앞서 주 메뉴 설명에서 남겨두었던 셀렉트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메뉴는 오브젝트 모드나 컴포넌트 모드일 때 오브젝트 또는 속성을 선택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셀렉트 메뉴도 메뉴들이 많기 때문에 모델링에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메뉴 위주로 설명하고 다른 메뉴들은 각 파트별로 필요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올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해 준 게 셀렉트 올이고요. 올 바이 타입은 원하는 유형의 오브젝트를 전부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디셀렉트 올은 전체 해제. 하이라키는 그룹이나 페어런트 상에서 하위 그룹의 오브젝트들을 선택해 주는 메뉴입니다. 인버스는 선택 반전이겠죠. 그로우는 버텍스가 있을 때 그 선택 영역을 점점 확대시키는 것이고요. 시링크는 반대로 그 선택 영역을 점점 줄여주는 것입니다. 오브젝트와 컴포넌트 이 메뉴는 오브젝트 모드와 컴포넌트 모드를 오고 갈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오브젝트 상태일 때는 오브젝트가 녹색으로 보이고요. 컴포넌트 모드일 때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나타납니다. 단축키는 F8이고요.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모드일 때 어떤 속성을 선택할 건지 버텍스, 엣지, 페이스 원하는 속성을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컨티뉴어스 엣지는 엣지를 선택하고 메뉴를 선택하면 연속된 엣지를 선택해 주는데 그냥 엣지를 더블 클릭하면 실행됩니다. 쇼티스트 엣지 패스 툴은 먼저 선택을 하고 나중에 버텍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 버텍스에서 이 버텍스까지 최단 거리의 엣지를 선택해주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컨버트 셀렉션은 내가 버텍스를 선택했을 때 이 버텍스 선택을 엣지 선택이나 페이스 선택으로 변환해주는 메뉴입니다. 다시 버텍스로 바꿀 수도 있죠.
그 아래 것들은 넙스에 관한 메뉴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셀렉트 메뉴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모델링 메뉴인 메쉬 메뉴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메뉴는 오브젝트 모드 상태의 폴리곤 오브젝트 모델링을 진행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스피어와 큐브를 만들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오브젝트가 겹쳐 있을 때 복사를 해서 몇 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는 불린이 먼저 나와 있지만 모델링의 개념적으로는 컴바인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바인은 이 두 별개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는 것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두 오브젝트를 선택해 보면 먼저 선택한 오브젝트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중에 선택한 오브젝트는 이렇게 녹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브젝트는 지금 큐브와 스피어가 합쳐졌기 때문에 똑같이 녹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4번을 눌러보면 이 두 오브젝트는 서로의 형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큐브의 모습과 스피어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불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린에는 유니온과 디퍼런스, 인터섹션 세 가지 방식의 작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니온은 두 오브젝트를 불린으로 합치게 되면 4번을 눌러봤을 때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콤바인은 두 오브젝트가 서로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불린의 경우 합쳐지면서 두 오브젝트의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합집합인 거죠. 그 다음 디퍼런스는 교집합과 같습니다. 먼저 선택한 구에서 나중에 선택한 큐브를 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터섹션은 교집합과 같은 개념으로 스피어와 큐브의 겹치는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콤바인과 불린의 유니온, 디퍼런스, 인터섹션 이 세 모델링 합치는 방식의 차이를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세퍼레이트는 콤바인으로 합쳐진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의 특성은 두 오브젝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특성입니다. 그렇듯이 서로 합쳐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오브젝트를 다시 원래의 형태로 분리시켜주는 게 바로 세퍼레이트입니다. 위 메뉴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메뉴이기 때문에 스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몇 개 복사를 하고요.
큐브는 육면체이기 때문에 면이 6개가 이렇게 있죠. 이 큐브를 스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무스를 하게 되면 이 한 면을 4면으로 4등분 하면서 형태가 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바로 스무스입니다. 스무스를 2번 해주면 더 많은 면이 생겼죠. 그리고 스무스는 인풋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폴리스무스 페이스 1을 선택해서 디비전이란 글씨를 클릭하고 가운데 휠을 좌우로 드래그하면 면수를 늘리거나 원래대로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단계까지는 괜찮지만 4단계, 5단계, 5단계가 갈수록 면이 많기 때문에 엄청 버퍼링이 생기게 됩니다. 약간의 범위만 왔다 갔다 해서 디비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앵귤레이트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을 때 주로 게임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지금 오브젝트는 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제로 삼각형 2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를 사각형으로 표현을만 한 건데 원래대로 삼각형으로 변형해주는 툴입니다. 면이 한 번씩 나뉘면서 모든 면이 삼각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쿼드랭귤레이트는 반대로 삼각형인 면을 다시 사각형으로 돌려주는 건데, 지금은 잘 되지만 다른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가져온 모델인 경우 쿼드랭귤레이트는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러 역시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의 트랜스퍼 애트리뷰트나 클린업도 쓰기는 하지만 지금은 넘어가고 추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에서는 불링이나 컴바인, 그 다음에 스무스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에딧 메쉬 메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메쉬 메뉴에는 폴리곤 오브젝트의 속성을 가지고 모델링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윗부분에는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메뉴들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버텍스에 해당하는 메뉴, 엣지에 해당하는 메뉴, 페이스에 해당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메뉴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디비전은 오브젝트의 형태는 변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브젝트에 면을 추가하는 메뉴입니다. 채널 박스의 인풋에 보면 디비전, 이 디비전의 수치를 늘려서 면을 늘리거나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베벨은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나 내가 선택한 속성을 모서리에 꺾이는 면을 만들어 줍니다. 인풋에 들어가서 폴리곤 베벨을 열고 프랙션을 선택한 후 가운데 마우스 버튼으로 조절하면 꺾이는 면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요. 세그먼트를 조절하게 되면 면의 꺾이는 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는 내가 선택한 페이스를 밖으로 튀어나오게 합니다. 이 파란색 화살표를 잡아당기면 물체의 면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때 인풋의 폴리 익스트루드 페이스에서 Keep Face Together가 ON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숫자 0을 입력하면 무언가 살짝 변화가 생겼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페이스들이 다 개별적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익스트루드의 Keep Face Together가 0, 즉 5% 되어 있을 때는 개별 페이스로 튀어나오고 Keep Face Together가 ON, 1입니다. ON으로 설정되면 선택한 페이스들이 같이 밖으로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가 있는데 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델링을 하실 때 버텍스를 포인트 스냅을 켜서 붙여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 봤을 땐 붙어있는 면으로 보이지만 3번을 눌러보면 여기가 살짝 터져 있는 게 보일 것입니다. 각이 생겼다는 것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럴 때 서로 가까이 있는 면을 붙여주는 게 바로 머지입니다. 3번을 눌러보면 아까는 여기까지 터져 있었지만 이제 이쪽 버텍스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만 붙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베벨이나 익스트루드, 머지 정도가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다음에 버텍스 쪽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게 없습니다. 이 엣지 쪽에서 딜릿 엣지 버텍스가 나름 중요한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엣지를 지우실 때 단순히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는 방법과 딜릿 엣지 버텍스를 눌러서 지우는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느껴지신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버텍스에 찌꺼기가 남습니다. 하지만 딜릿 엣지 버텍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엣지에 연결되어 있던 버텍스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딜리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엣지를 지울 때 버텍스를 꼭 같이 지워주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페이스를 보겠습니다. 여기 사용했던 익스트루드처럼 면을 돌출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익스트루드가 있죠. 포인트 스냅을 꺼줘야겠죠. 그리고 디태치가 있습니다. 디태치는 그냥 면을 떼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메뉴 듀플리케이트이 있습니다. 에딧에 있는 듀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에딧 메쉬에 있는 듀플리케이트는 면을 복사하는 겁니다. 면. 그래서 익스트루드와 비슷하게 커서가 바뀌었죠.
밖으로 뽑아주면 거리를 일정하게 둡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익스트랙트는 해주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익스트루드는 면을 밖으로 돌출시켰고요. 디태치는 같은 오브젝트 있는데 면만 떼냈습니다. 그리고 듀플리케이트는 면을 복사해서 별개의 오브젝트로 분리했고요. 익스트랙트는 면을 떼내서 별개의 오브젝트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면을 떼내는 방식이 각 명령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에딧 메시에 대한 메뉴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만져보도록 하십시오. 뷰를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 툴 메뉴는 폴리곤 오브젝트의 속성 편집과 재구성에 관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쇼 모델링 툴킷은 처음 UI 설명할 때 보았던 이 모델링 툴킷을 볼 수 있는 메뉴이고요. 이번에는 이 메뉴에 대해선 배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어펜드 투 폴리곤은 여러분이 오브젝트를 생성했을 때 페이스를 지우거나 서로 연결되지 않은 페이스를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이스들을 다시 연결시키거나 메꾸어 줄 때 쓰는 게 어펜드 투 폴리곤입니다. 어펜드 투 폴리곤을 실행하면 지금 보는 것 같이 연결된 엣지들은 이렇게 얇은 선으로 표현되지만 뚫려 있는 엣지들은 이렇게 굵은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무 엣지나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면이 뚫린 부분이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화살표가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점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선택한 엣지의 앞부분으로 점이 생기고 그 앞부분에 엣지를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엣지와 이 엣지를 메꿔주는 면이 하나 생성되었습니다. 또 점이 이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앞으로, 한 번 더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앞에 했더니 이제 여기선 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면이 닫히면서 이만큼 면이 메꿔지게 되었습니다. 다 되었으면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새로 생성된 면이 보이시죠? 한 번 더 해보면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바로 건너뛰어서 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Y를 쓰면 이렇게 방금 실행했던 명령을 한 번 더 실행해서 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찍고 그 앞을 바로 찍는 게 아니라 엣지 한 면을 건너뛰어서 찍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펜드 투 폴리곤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폴리곤은 요즘은 쓰진 않지만 폴리곤을 생성하는 메뉴이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폴리곤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커서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지점에서나 클릭을 하시면 버텍스 하나가 생성되었죠. 그리고 또 클릭을 하시면 버텍스가 하나 또 생기면서 이어지는 엣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버텍스를 또 찍으면 버텍스 3개와 엣지 3개,
그리고 면이 하나, 페이스가 하나 생기게 되었죠. 여기서 엔터를 하셔도 되고요. 찍고 4개를 찍어도 되고, 더 이어서 많은 면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트 폴리곤은 직접 면을 생성해서 폴리곤을 만드는 게 크리에이트 폴리곤입니다. 다음 인서트 엣지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게 될 메뉴인데, 인서트 엣지로를 클릭하시면 마우스의 커서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보이시죠? 무브일 때는 일반 커서이지만 인서트 엣지로를 누르면 화살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지점에 엣지 위에입니다. 엣지 위에, 원하는 엣지 위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연속된 엣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뚫려 있는 면이 있을 때는 그래도 생성이 되는군요. 이게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네요. 하지만 중간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중간을 뚫어보려면 이 부분에 면이 지금 뚫려 있기 때문에 인서트 엣지로 실행했을 때 여기에서 돌아서 여기까지밖에 가지 않죠. 이 인서트 엣지룹은 사각형이 연속된 부분에만 엣지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 추가가 되지만 여기는 이 부분이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윗부분엔 연결이 안 되고 아랫부분에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인서트 엣지룹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다시 무브를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 멀티컷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뉴죠. 이 멀티컷은 엣지에 멀티컷을 가져가면 아무데나 찍어서 내가 원하는 엣지를 새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찌그러진 하트죠. 이것도 다 그렸으면 엔터. 이렇게 웃는 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원하는 부분에 엣지를 그리고 싶을 때 멀티컷을 사용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메쉬 툴에 대한 설명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쉬 디스플레이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디스플레이 메뉴는 폴리곤 오브젝트의 페이스 노멀, 즉 면의 경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쉬 디스플레이에는 아래쪽에 굉장히 안 쓰는 메뉴들이 많고 실제적으로는 3가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브젝트에 익스트루드를 하였을 때 면이 나오면서 이렇게 부드럽던 표면에 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면의 경계, 각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바로 메쉬 디스플레이입니다. 제일 먼저
각을 전체를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은 소프트 엣지. 그래서 소프트 엣지를 실행하면 면이 부드러워졌죠. 소프트 엣지는 모든 면의 각을 부드럽게 처리하라는 메뉴입니다. 반대로 모든 면의 각을 날카롭게 처리하는 건 하드 엣지입니다. 각이 다 저어진 걸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세트 페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는 가끔 모델링 작업을 하거나 외부에서 오브젝트를 가지고 왔을 때 시커멓게 경계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면의 경계를 초기화하라는 뜻이 바로 세트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거의 쓸 일이 없고 세트 페이스와 하드 엣지, 소프트 엣지 이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메쉬 디스플레이까지 모델링에 대한 메뉴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직접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이 메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